서울 근교의 조용한 소도시 양평에 사는 이서연은 오랜 시간 그곳의 평화로운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재민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낡은 아파트 한 채와 여름밤의 은은한 바람, 그리고 매일같이 재민을 돌보는 일이었다. 재민이 12살이었을 때부터 그녀는 그의 곁을 지켰고 이제 재민은 23살의 대학생이 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듯 보였다. 아침이면 서연은 재민을 위해 밥을 차려주고 재민은 서둘러 대학 강의실로 향했다. 저녁이면 함께 앉아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모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돌고 있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서연은 재민의 시선에서 이전과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긴 시간 머무는 그 눈빛은 낯설고도 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혹시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어느 여름날 아침 그녀가 베란다에 차를 들고 나갔을 때 재민이 처음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그날 서연은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에 어울리는 하늘색의 긴 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목을 높게 감싸는 디자인의 허리선이 은근히 드러나 단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금발에 가까운 밝은 머리카락을 단정 한 번 헤어스타일로 묶었지만 얼굴을 감싸는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입술에는 살짝 바른 캐러멜빛 립글로스가 반짝였고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한 매력이 묻어났다. 고마워, 엄마. 재민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찻잔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의 눈길은 쉽게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서연은 자리를 조금 더 가까이 했다. 침묵은 마치 무더운 여름날의 공기처럼 두 사람 사이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재민은 이내 시선을 내리고 말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떨림은 서연의 피부에까지 전해졌다. 그녀는 그 진동을 느꼈다. 마음 한켠에서부터 퍼져나오는 뜨거운 열기 같은 그것을 저녁이 되자 서연은 꽃무늬가 수놓인 얇은 실크 가운을 걸쳤다. 그 아래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였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단지 엄마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서 자신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었다. 재민이 부엌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녀가 다가가자 그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오늘은 어땠어? 서연이 물었다. 괜찮았어. 재민이 대답했다. 너는? 그가 그녀의 목선과 어깨선, 옷감이 허리를 감싸는 모양을 훑어보는 것을 서연은 분명히 느꼈다. 늘 그렇지. 다만 오늘은 좀 덥네. 옷 다 벗고 싶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재민은 쓴웃음을 지으며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가려다 문간에서 멈춰섰다. 엄마, 서연은 담담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았다. 그냥 내 방에 갈게. 그렇게 재민은 조용히 사라졌다. 서연은 주방에 남아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그가 뭔가 느낀 걸까? 아니면 그냥 착각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다음 날 서연은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골랐다. 흰 물방울 무늬가 박힌 푸른색 원피스, 목이 높고 허리에 벨트가 달린 단정한 스타일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좋아하는 감자와 버섯 요리를 준비하고 부엌으로 그를 불렀다. 재민은 잠에서 덜 깬 듯 헐렁한 반바지 차림으로 나타났다. 앉자마자 하품을 하며 그녀를 바라보다가 멈칫했다. 엄마, 정말 예쁘다. 그 말은 너무 조용해서. 마치 자신에게도 놀라운 고백처럼 들렸다. 서연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눈을 마주쳤다. 고마워, 재민아. 그녀가 속삭였다.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게임이 시작되었다. 견딜 수 없이 조용하고 어딘가 금지된 듯한 게임이었다. 서로의 시선은 점점 길어졌고 손길은 조금 느려졌다. 재민이 가끔 소금을 건네며 손을 잡으면 그는 잠시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서연은 그것을 허락했다. 이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어딘가 모르게 모성애와 닮은 깊고 복잡한 감정이었다. 어느 날 서연이 샤워를 마치고 긴 셔츠 하나만 걸친 채 복도로 걸어가다가 재민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그의 눈길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려다보았고
서로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가 말을 꺼냈지만 끝내 하지 못했다. 서연은 손가락을 그의 입술에 대고 천천히 지나갔다. 그날부터 그해 여름은 양평에서 가장 이상한 계절이 되리라 예감했다. 여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 서연은 집안에 가득한 공기와 재민의 시선을 피해가려 애쓰고 있었다. 재민은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해갔고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성숙함이 자리 잡았다. 두 사람이 사는 낡은 아파트는 문 두 개만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서연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그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심장은 요동쳤다. 긴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의 해변에서 쓰는 젤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가끔은 미쳤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너무 조용하고 섬세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시장에서 산 가벼운 린넨 소재의 원피스를 입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가슴 뒤쪽이 살짝 트여 있어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발에는 가느다란 스트랩의 샌들, 귀에는 큼직한 나무 귀걸이가 흔들렸다. 그녀가 베란다에 나가자 재민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금연 중이라더니 몰래 피우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주지 않은 채 말했다. 엄마, 그 원피스 잘 어울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금은 거칠었다. 서연은 목을 살짝 감싸며 웃었다. 고마워. 그리고는 그가 담배를 끄는 모습을 지켜봤다. 재민은 고개를 돌려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에 서연은 혼자 남아 말 한마디가 얼마나 빨리 시들 수 있는지 생각했다. 그 다음 날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하얀, 거의 투명한 얇은 원피스 하나만 입고 부엌으로 나갔다. 재민은 원격 수업 중이라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고 시선이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스쳐갔다. 거칠거나 무례하지 않은 어딘가 다정한 눈빛이었다. 미안해. 서연이 속삭이며 급히 방으로 돌아갔다. 재민의 숨결이 깊게 내쉬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 소리가 익숙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양평 근처에 있는 재민의 이모 집으로 여행을 떠났다. 오래된 나무집, 창문가에는 벚나무가 우거져 있었다. 자연과 강, 그리고 바비큐가 어우러진 단순한 휴식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재민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연은 젊었을 때처럼 등을 드러낸 슬리브리스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풀었다. 재민은 말없이 오래도록 그녀를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후 서연은 긴 티셔츠만 입고 맨발로 밖에 나왔다. 마당에는 건초 냄새가 은은했다. 재민은 문간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 안 와? 서연이 물었다. 응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말없이 호흡을 느꼈다. 바람이 티셔츠 끝을 살짝 들어 올렸다.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있는 걸 깨달았다. 엄마. 재민이 말을 시작했지만 끝내 하지 못했다. 서연은 그에게 몸을 돌려 시선을 마주쳤다. 아주 잠깐, 너무 긴 순간이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이 순간이 경계선임을. 한 발짝만 내디디면 모든 것이 변할 거라는 것을.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재민은 조심스레 그녀의 손가락으로 손을 스쳤다. 묻듯이 살며시 자러 가. 재민아, 그녀가 눈을 떼며 말했다. 내일은 더운 날이 될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그녀의 손을 잡고 있다가 놓았다. 서연이 먼저 떠났다. 그날 밤 잠이 들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달라졌다. 말은 줄었지만 침묵은 텅 빈 게 아니라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재민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서연을 몰래 바라보는 횟수가 잦아졌다. 때때로 소파에 나란히 앉아 무심한 듯 다리가 닿을 듯. 가까워졌다. 서연은 그 상황을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미워했다. 어느 더운 일요일, 그녀는 짧은 면 가운만 걸친 채 집안을 걸었다. 머리는 젖은 채로 대충 묶였고 속옷은 입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너무 더웠기 때문이었다. 빨래통에 몸을 굽히는 순간 재민이 욕실로 들어왔다. 둘은 얼어붙었다. 여기 있는 줄 몰랐어.
재민이 말했다. 몸을 돌리지 않았다. 서연은 가운 자락을 잡아 올리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더워서 그래.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했다. 너무 가까웠다. 너무 가까워서 숨이 막힐 듯 했다. 재민은 그녀의 목선, 머리카락, 입술을 훑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소리만 거칠었다. 그 역시 긴장한 듯 했다. 그는 나가고 서연은 세탁기 옆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가슴속에 불길이 타오르는 듯 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것을. 곧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다.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거나 아니면 영원히 그들의 세계를 바꿔놓을 것이다. 그날 욕실 장면 이후 집안에는 유리벽 같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 했다. 적대감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서로를 보면서도 손을 뻗지 못했다. 서연은 재민의 눈을 피하며 감춰진 복잡한 감정을 감추려 했다. 더 엄격한 가운을 걸치고 머리를 단단히 올렸다. 심지어 밤에도 속옷을 입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엄마로서 재민은 그 사이 컴퓨터 앞에 앉아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부엌으로 나와 그녀를 몰래 바라보는 모습을 서연은 눈치챘다. 빵을 자를 때, 머리를 닦을 때, 숨을 내쉴 때마다 그의 시선이 머물렀다. 이것은 놀이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삶의 지침서 같았다. 그녀는 잠시 이 모든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친구 생일 파티라는 핑계를 대고 서울 시내에 나갔다. 몸에 꼭 맞는 밝은 복고풍 드레스, 진주 브로치, 누드톤 구두를 신고 은은한 바닐라와 베르가못 향수가 그녀를 감쌌다. 다른 남자들의 시선을 받고 싶었다. 재민 외에 누군가가 그녀를 여성으로 바라보길 바랐다. 하지만 그 밤은 헛된 꿈이었다. 어느 누구도 재민의 시선에 닿은 그 줄을 울리게 하지 못했다. 늦게 돌아와 신발을 벗고 불을 켜지 않은 채 부엌으로 가 물을 마셨다. 그곳에서 재민이 있었다. 창밖 희미한 빛만이 방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침묵했다. 앉아. 그녀가 물었다. 기다렸어. 그가 말했다에 서연은 얼어붙었다. 그의 목소리엔 비난도 질투도 없었다. 오직 피곤함과 따뜻함만 있었다. 괜찮아. 그녀가 대답하며 물을 마셨다. 그는 그녀가 컵을 손가락으로 감싸는 걸 바라보았다. 너 참 예쁘다. 이 도시에는 너무 예쁜 사람이야. 그가 갑자기 말했다. 서연은 몸을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그냥 옷일 뿐이고 조금 바른 립스틱.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야.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다. 컵을 내려놓고 떠나려 했지만 그가 일어나 조심스레 다가왔다. 닿지 않고 곁에 섰다. 두 사람 사이 공기는 천둥번개 치기 전에 무거운 정적 같았다. 엄마, 너도 느끼잖아. 그가 말했다. 그녀는 자니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은 굳게 닫혔다. 그가 어깨를 살며시 만졌다. 두려운 듯 그녀가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듯 했다. 손가락이 천천히 목선 위를 미끄러졌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모든 게 무너질 테다. 그러나 첫 발은 그녀가 내디뎠다. 자러 가, 재민아. 내일 수업 있어?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서연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살짝 쓸었다. 그리고 물러났다. 그렇게 그녀가 먼저 방을 나섰지만 집안의 벽은 이전과 달리 숨쉬기 시작했다. 다음 이야기는 그날 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나누는 묵직한 침묵과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담을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서 재민이 남긴 한 통의 편지가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 수 없었다. 달빛이 창문을 은은하게 비추던 그 밤, 서연은 긴장을 풀지 못한 채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가운은 살짝 풀려 허리선이 드러났고 발끝에는 가벼운 샌들이 아닌 맨발이었다. 그녀의 긴 갈색 머리는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옅은 베이지 톤의 립스틱이 입술을 자연스럽게 감쌌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재민이 조용히 방에 들어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헐렁한 흰 티셔츠에 짙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금방 샤워를 마친 듯 머리카락은 아직도 젖어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다. 엄마, 내가 떠날게. 재민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말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듯 했다.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몰라. 그냥 나 자신을 찾으러. 그의 말에는 피곤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지만 재민은 살짝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엄마. 이렇게밖에 못해서. 그가 방을 나가려는 순간 서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재민아.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그와 가까워졌다. 두 사람의 거리는 너무 가까워서 숨결이 서로에게 닿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우리 아직 서로를 잃지 않았어. 재민이 눈을 감았다가 다시 열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서연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퍼졌다.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낯선 벨소리가 울렸다. 두 사람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레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에 숨이 멎을 듯했다. 누구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재민 씨의 친구입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요.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자는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감정은 한순간에 깨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조짐이었다. 재민의 친구가 전한 소식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이 두 모자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지,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질 것이다. 찬바람이 불던 가을 아침, 서연은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며 마음속 깊은 불안을 떨쳐내려 애쓰고 있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검은색 캐시미어 스웨터에 진한 청바지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호해 보였다. 손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은팔찌가 반짝였고 발에는 편안한 로퍼가 잘 어울렸다. 그날 아침 재민의 친구 김도현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양복 차림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 깊고 무거웠다. 서연 씨, 재민과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재민이 최근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학교도 중도에 그만두고 연락도 뜸해졌고요. 그리고 도현은 말을 잠시 멈추더니 가방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이걸 발견했어요. 재민이 남긴 일기입니다.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노트 표지는 낡았지만 안에는 빽빽한 글씨와 낙서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페이지를 펼쳤다. 엄마는 내가 몰랐던 여자, 그리고 나도 몰랐던 아들. 그녀가 속삭였다. 도현은 무겁게 말했다. 재민이 우리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이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물었다. 도현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재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 순간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서연의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변화가 가져올 결말은 그녀도, 도현도, 심지어 재민조차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누군가가 아파트 문 앞에 놓인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알 수 없는 번호와 함께 진실은 가까이에 있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이 미스터리는 서연과 재민의 이야기의 또 다른 장을 예고하며 다음 이야기는 더욱 깊고 어두운 비밀을 파헤칠 것이다. 해질녘 양평의 낡은 아파트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노을빛에 물든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고 짙은 갈색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하이힐이 살짝 보였고 목에는 간결하지만 세련된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기억 속 한 장면처럼 아련하면서도 강렬했다. 유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녀가 돌아서자 재민이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짙은 청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어수선했지만 그의 눈빛은 한층 단단해져 있었다. 엄마, 재민이 낮게 불렀다. 서연은 한 걸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던 묵직한 침묵이 깨지고 마치 오래된 상처가 천천히 아물기 시작하는 듯했다. 일기와 편지 다 읽었어. 내 마음을 알 것 같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내 감정을 숨겼던 건 나도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야.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우리는 가족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다. 재민이 전화를 받자 그의 표정이 돌변했다. 은혜? 무슨 말씀이시죠? 저희 집에 오늘. 알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서연에게 돌아섰다. 엄마, 누군가 오늘 우리 아파트 앞에서 이상한 사람이 봤다네요. 그리고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재민에게 서연이 물었다. 누군데? 재민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위험할 수도 있대요. 서연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재민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숨지 않고 맞서야 해.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창문 틈으로 들려오는 낙엽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다가올 위협의 전주곡처럼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다가올 불안과 맞설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 너머에서 알 수 없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이야기는 숨겨진 과거와 맞닥뜨린 두 사람의 선택과 그들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진실을 담을 것이다.